아무리 유명하시더라도 저랑 공부 스타일이 안 맞으면 그냥 안 맞더라고요. 애들 유료회원이면 교수님들을 고를 수 있으니까 과목별로 나만의 드림팀을 만드는 느낌? 저랑 꼭 맞는 교수님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게 합격 비법이었던 것 같아요. 1월 1일 그러니까 청약의 편지가 을에게 도달한 게 1월 3일 승낙기간은 며칠? 1월 20일 그다음 을이 승낙을 보낸 게 1월 10일 승낙이 갑에게 도달한 게 1월 12일 자 그러면 요 갑하굴은 대화자예요? 격지자예요? 어디를 보면 격지자라는 걸 알 수 있죠? 편지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은 의사표시를 주고받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니까 대화자다 격지자다 격지자 그러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테? 발송한 때 성립한다 그랬으니까 승낙의 통지를 보낸 게 며칠이에요? 1월 10일이니까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다시 조문해 봐봐요.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뭐한테?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승낙의 통지를 발송하기만 하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아니면 제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발송하기만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발송 밑에다가 꼭 쓰셔야 됩니다. 제때 도달은 해야 함. 제때 도달은 해야 함. 제때 도달은 해야 함.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칠판을 봐봐요. 이게 그냥 날짜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승낙 기간이 며칠까지예요? 1월 20일까지고 승낙을 보는 게 1월 10일이죠. 승낙의 갑에게 도달한 게 12일이죠. 이렇게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제때 갑에게 도달해야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10일에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다시 이렇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쿵쿵 찍긴 찍었는데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요걸 말로 한번 해봐요. 요거 그럼 읽어볼까요? 다시 이렇게 외웁시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제때 도달한 것을 전제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제때 도달한 것을 전제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시 읽어보겠어요. 시작. 격지자 간의 계약은 제때 도달한 것을 전제로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칠판 다시 와볼까요? 자, 그러면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다시 확인 차원에서 해보도록 하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내용 있었어요? 없었어요? 머릿속에 많이 안 남아서 그렇지 들을 때 이해 못한 건 없었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 일단 뭐 보실 거 있으면 많이 보세요. 했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을 드리고 이제 맞추는 사람은 바로 퇴근하는 걸로. 여기다 틀리는 사람은 다시 1교시로 소급하는 거예요. 집에 가지 말고 이제 1교시에 남아가지고 이제 다시 복습하고 가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들어보시고 이제 밑에 내려다보는 건 없어요. 밑에 내려다보는 건 신의식에 반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어요. 청약은 특정인의 말하면 안 돼요. OX는 말하면 안 돼요. 요즘 해보니까 그 발표를 많이 하는 건 좋은데 그 자기만 망하면 되는데 옆 사람까지 같이 완전 망하게 만들어서 일단 마음속으로 정하시기 바라요. 조용히 손 들고 갈 사람은 가고 남을 사람 남도록 하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마음속으로만. O 손 들어보세요. 내리시고 X. 자, X 손 드신 분은 이제 가방을 싸는 겁니다. 가방을 싸서 퇴근해야 되죠. 퇴근해야 되는데 들러야 되죠. 어디를 들러야 돼요? 데스크를 들러야 되죠. 뭘 받아야 돼요? 환불. 기초과정밖에 안 했으니까 좀 받을 게 있을 거예요. 환불 받고 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시.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마음속으로 정하셨어요? O 흔들어보세요. 내리시고 X 괜찮아요. X 내리시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게 중개하고는 절대 안 맞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기 주관에 매우 뚜렷하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혼자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험하고는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하시고 다른 길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걸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잘 읽어야 돼요. 여러분 아는 걸 실수하는 게 가장 바보예요. 아는 걸 실수하지 않아야 돼요.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3번 하고 있어요.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이걸 듣고 상대방도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되는데 특정이 그랬으니까 X.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엄청 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럼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만 망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가족들까지 다.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제 다 했죠? 이렇게 하면 다시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O예요, X예요? O. 왜 O예요? 얘는 청약의 주체를 말하는 지문인 거예요. 표정들이 왜 이러죠? 앞에 가볼까요? 그러면 262. 내가 무슨 마술 부린 건 아니에요. 262페이지에 가서 청약의 요건 기억. 청약의 요건 기억. 청약의 요건 기억 찾았어요? 별표돼 있죠 거기. 자, 잘 따라오세요. 청약은 장차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될 그걸 제가 뺀 거예요. 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 OX. 오. 이걸 X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에 의하여 그랬으니까 청약의 주체를 말하는 거예요. 청약하는 사람은 늘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청약은 반드시 특정인에 의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건 맞는 거예요. 그다음 니은번 해볼까요? 청약의 상대방 말하는 거죠. 청약의 상대방은 누구도 되고 누구도 돼요?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되죠. 그럼 이 질문을 조금 바꿔드리겠어요? 저를 보시고 청약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럼 O예요, X예요? 청약은 특정인에 대하여 행해져야 한다. 그럼 OX,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 대하여 그랬으니까 얘는 청약의 상대방을 말하는 거니까 청약의 상대방은 특정인도 되고 불특정인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 의하여인지 에 대하여인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또 끝난 게 아니에요. 자, 다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자꾸 틀리면 안 돼요. 자꾸 틀리면 안 되고. 자,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을 수 없다. OX. 수업 들은 거 맞아요?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을 수 없다. 오, 그럼 힘든 거잖아요. 다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있을 수 없다. X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청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틀리는 건 안 듣는다는 뜻인 거예요. 아니면 이게 귀에 잘 안 들어간다는 거니까 이게 좀 뚫어야 돼요, 좀 이렇게. 쉬는 시간 좀 잘 뚫으세요. 자, 다음 질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오죠. 승낙은 반드시 나한테 청약을 한 특정인에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OX. 오, 됐어요? 자, 그다음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OX.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휙 지나갔어요? 다시 천천히.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OX. X 손 들어보세요. X. 네. 내리시고. 계속 가방을 써야 되겠네요. 이분들 안 고쳐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두개골이 좀 다르다는 뜻이에요. 이게 지식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자, 다시. 그러니까 확실하게 외워야 돼요. 자, 다시. 아까 531조가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 그래서 발신이 나오는 거 맞잖아요. 발송이 나오는 거 맞는데 걔는 승낙의 발송이에요. 승낙. 다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데 성립한다. 그러니까 발신주가 적용되는 건 승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드린 질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격지자 간의 청약은 도달주의에 의한다. 얘는 청약을 말하는 거죠. 청약. 그럼 아까 여기 봐봐요. 눈 뜨고도 오잖아요.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항상 뭐한테? 도달한테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그러면 이게 쭉 내용을 공부를 해보면 이게 들을 때는 항상 끄덕끄덕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해 주는 내용 있죠. 여러분 연습한 내용, 그러니까 찍어보거나 같이 해봅시다라고 한 내용들은 다 시험 문제 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훅 흘려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다시 강의를 듣고 그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자기 것으로 꼭 만들어 두는 걸 해야 그게 잘 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옵시다. 첫 번째가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뭐에 의해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고요. 그다음 의사실현을 갑시다. 얘는 뒤쪽에 있어요. 264페이지입니다. 264페이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해서 532조 조문이 있죠. 찾았어요? 자, 일단 조문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자, 여긴 출판사고 이제 출판사 쪽에서 새로운 책을 만들면 을에게 이제 한 권 보내주기로 한 겁니다. 출판사 측에서 책을 만들어서 이제 을에게 신간선적을 보낸 거예요. 그럼 책을 보내는 건 책 판매 계약에 관해서 갑 쪽에서 청약을 한 겁니다. 그럼 우리 책을 받아보고 책이 마음에 들어서 다시 전화해서 제가 책을 살게요라고 얘기하면 1번이 되는 거예요. 갑이 청약을 하고 우리 뭐란 경우다? 승낙. 그러니까 책을 받아보고 우리 책을 사겠다고 말을 하면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뭐에 의해서 합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건데 우리 신간선적 보내주니까 책을 읽어보고 책이 마음에 들어서 그 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썼어요. 그 책에 이렇게 이름을 썼다는 겁니다. 그 책에 이름을 쓰는 행위는 책을 사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가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면 청약에 대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해요. 근데 읽어보니까 그러면 언제 계약 성립한다는 거예요? 다시 밑줄 잘 해볼까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결국 언제 계약 성립하는 거죠? 이름 쓴 때. 이름 쓴 때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요 의사실현의 의사는 무슨 의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승낙의 의사예요. 그러니까 청약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는 사실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 밑에 가서 교차 청약 갑시다. 교차 청약 찾았어요?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같이 있겠습니다. 시작. 당사자 간에 자, 갑 이 사람 건물 가지고 있고 날짜를 잘 보세요. 갑 이 사람이 을에게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1월 1일 날 보냈고 이 편지는 1월 3일 날 을에게 도달한 겁니다.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은 갑 너의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라는 편지를 1월 2일 날 보냈고 이 편지는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한 거예요. 갑은 팔겠다고 말했고 을은 사겠다고 말한 거예요. 금액도 1억 똑같아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다시 갑은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는 편지를 1월 1일 날 보냈고 이 편지는 을에게 1월 3일 날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을도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는 편지를 보냈고 1월 2일 날 보냈는데 이건 1월 4일 날 갑에게 도달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 계약이 성립해요, 성립하지 않아요? 성립하죠. 며칠 날 계약이 성립할까요? 1월? 자, 그럼 갑이 건물을 1억 원에 팔겠다고 말했죠. 청약이에요, 승낙이에요? 청약이죠. 을이 좋다. 을이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 을이 건물을 1억 원에 좋다는 빼고 을이 건물을 1억 원에 사겠다고 말한 겁니다. 이건 청약이다, 승낙이다. 청약이에요. 청약. 이게 날짜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에 이제 갑의 청약이 을에게 도달한 게 언제죠? 1월 3일인데 요 갑의 편지를 보고 1월 5일 날 1억 원에 사겠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승낙이 되는 거죠. 그런데 1월 2일이니까 갑의 청약이 채 도달되기 전에 을도 뭘 한 거예요?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갑도 뭐라고? 청약을 하고 을도 뭘 한 거다? 청약. 그러니까 두 청약이 서로 교차가 됐다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똑같으니까 계약이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죠. 언제 계약 성립해요?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두 청약이 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하는 거니까 언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거야? 1월 4일. 자, 이렇게 계약 성립의 모습으로 민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게 총 몇 가지라고요? 3가지. 첫 번째 들어보시고 첫 번째는 뭐예요?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한 계약 성립. 두 번째가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 세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 자, 오늘 여기까지 나가고 다음 주에 이제 계약의 효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